이런 세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일단 비중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원인 치료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성과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파킨슨병의 치료 목표가 완치였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 완치라는 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착한 파킨슨병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실질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착한 파킨슨병이라는 것은 이제 악화 속도가 굉장히 완화돼서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건데, 파킨슨병은 우리가 운동성, 이렇게 서동이나 떨림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병의 진행에 있어서는 이 비운동성 증상이 악화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악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비운동성 증상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변비, 수면장애, 기타 연화장애, 이런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 한의학적인 치료가 이런 파킨슨병의 비운동성 증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변비를 해소하고 잠을 좀 잘 자게 되고, 이런 소화, 흡수, 그다음에 이런 목 넘김, 이런 쪽에서의 증상들이 좀 완화가 될 때 몸의 어떤 회복력이 올라가고 뇌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운동성 증상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방 치료가 물론 이제 양방 치료와 비교해서 한 달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거나 그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장기적인 어떤 이 병의 병세를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데는 상당히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떨림이라는 것이 이제 일단 수전증과 파킨슨성 떨림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본태성 진전, 수전증은 다는 아닙니다만,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뭘 들었을 때, 술잔 같은 걸 들었을 때 떨린다. 뭔가 동작을 취할 때, 팔에 어떤 부하를 걸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떨림이 보통 많이 생기고요. 그에 반해서 파킨슨병에서의 떨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안정시 떨림이라고 해서 가만히 쉬고 있을 때, 그때 떨리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물론 이제 파킨슨성 떨림은 이제 긴장성 떨림도 있습니다. 수전증이나 이런 파킨슨병에서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 시 떨린다는 것만 가지고는 구분이 좀 오하고, 동작할 때냐, 그다음에 안정시냐, 이것이 이제 좀 차이이고, 일단 그 떨림이라는 것이 파킨슨성 떨림인지를 떨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파킨슨병에서 떨림은 사실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서동이다. 서동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떨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서동, 몸이 둔한 증상이 없으면 일단은 우리가 파킨슨병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스스로 단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동에 대한 것이 있는지를 보고, 만약 떨림이 있는데 서동도 같이 있다. 그럴 때는 좀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한 40% 정도가 파킨슨병 환자분이 치매로 이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파킨슨병에 의한 인지 저하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의 심각한 그 치매와 같은 인지 저하는 아니고요. 집중력 저하에 의해서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둔한, 우리가 몸이 둔해지듯이 이런 인지 능력도 둔해지는 거죠. 그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저하가 많고, 실제로 치매 수준으로까지 가는 경우는 이제 정말 말기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초기부터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조기에, 그렇게 파킨슨병 초기에 치매가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킨슨병의 원인을 도파민의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건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발병 과정에서의 어떤 병리적인 기전이죠.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도파민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 이 도파민의 부족이 뭐에 의해서 생겼는지, 그것이 이제 비로소 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원인은 있습니다만 그런 원인들을 검사를 통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제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런 문진을 통해서 원인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요인이 큰 건지, 마음의 문제인지, 또는 몸의 문제, 몸의 원래 불균형이랄지, 몸에서 어떤 섭생에 대한 부분이랄지, 이런 쪽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로 뇌 자체에 어떤 또 요인이 있는 건지, 이런 세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일단 비중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원인 치료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성과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좀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이 된 분들은 대부분 이제 병원 약을 복용하면서 내원하신 경우가 많고, 그럴 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양약과 한약을 같이 복용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한약이나 건강식품을 복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제 양약의 효과가 감소하지 않을까, 서로 간의 간섭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실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저희가 굉장히 많이 그런 경우들을 접하고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이런 그 도파민제의 약효를 떨어뜨리는 것은 일반 음식에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이런 고기, 단백질류, 또 비타민 B6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음식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주고, 한약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듯이 이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는 것이 문제보다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전체 파킨슨 환자의 15% 정도가 이제 가족력이 있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전혀 유전적인 게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부모님이 파킨슨병이라고 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노이로제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보면은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어느 한쪽이 파킨슨병 환자이신 그런 경우에 그 분과 내가 체질적으로 성향적으로 비슷한지 그거를 좀 보고, 또 초기부터 그런 증상이 내가 있는지를 좀 보고,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파킨슨이신데 어머님이 뭐 20대부터 손떨림이 많았다. 그럼 나도 20대부터 손떨림이 많다. 그러면 좀 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좀 하나씩 체크를 해가면서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는 쉽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파킨슨과 관련된 그런 기기 검사 항목이 없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파킨슨병은 이제 동작 검사가 제일 중요하고, 이제 기기 검사상으로는 이제 뇌에 PET-CT 이 영상 검사가 있는데, 이런 PET-CT 검사를 이제 건강검진 항목에 넣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MRI나 이런 거 가지고는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종합검진 프로그램으로서 파킨슨병을 진단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파킨슨병은 이제 동작 검사에서 많은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간다면 좀 더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